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뮤지엄의 모든 디지털 전환이 과연 모두를 위한 뮤지엄을 실천하는 길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뮤지엄에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 디지털 기술이 사실 뮤지엄의 기능을 확산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뮤지엄 소장품 관련 지식 정보를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뮤지엄과 관람객 사이에 존재했던 물리적인 혹은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좋은 방편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매일 눈부시게 발전하는 수많은 디지털 콘텐츠 사례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뮤지엄이 물리적 공간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실 이러한 모든 뮤지엄 디지털의 전환이 우리가 모두를 위한 뮤지엄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시다시피 다양한 이유에서 디지털 격차를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개인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동일하지도 않고 또 가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접속하기 어렵다거나 메타버스의 공간에 아무리 현란한 콘텐츠가 있어도 디지털 기기나 인프라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사실 이러한 디지털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는 갑자기 오늘날 처음 생긴 일은 아닙니다. 디지털 사용자의 사회 배경적인 배경이나 교육 수준 혹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사용과 그것에 대한 격차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사실 지속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2021년 작년에 발표한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을 100으로 봤을 때 약간의 정보 취약 계층, 그러니까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등 이러한 취약층이 가지고 있는 정보화 수준은 약 75.4%에 달한다고 발표를 하였고, 이들의 디지털 역량이나 활용 역량은 평균에 비해서 약 60 내지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정보 취약계층은 사실은 디지털 기기가 있어도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48년부터 유엔의 인권 선언에서는 모든 문화시설은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고, 이에는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뮤지엄의 물리적 공간이나 디지털 공간이 모든 시민 공동체에게 편안한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작동하고 있나 하고 보기에는 사실 아직 한계가 많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건물의 물리적인 접근성에 대해서는 이것을 규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보장하는 법률에 따라서 사실 모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장애 없는 생활 환경을, 배리어 프리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법이 있어서 저희 뮤지엄들도 이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점자 블록이나 촉지도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 보장해주는 안내는 건물의 입구 딱 거기까지만 물리적으로 보장하는 물리적 접근성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관람객의 경우에 뮤지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치는 건물 입구에 도착해서 발견하는 촉지도 안내판 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뮤지엄 전시실을 자세히 안내하는 장치라든지 혹은 그들이 이용 가능한 콘텐츠는 거의 전무한 것이 실정입니다. 물론 몇몇 뮤지엄 전시실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형 전시물을 도입하는 사례들이 발표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전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동떨어져서 구석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역차별을 하는, 그 차별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서울공예박물관 개관을 준비하면서 박물관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즐거움과 학습을 위해 아무런 장애 없이 항상 매일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더구나 공예는 아시다시피 손으로 물질을 다루어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는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이 촉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전달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울공예박물관에는 박물관 상설전시 동선을 쭉 이어서 따라서 연이어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텍타일 스테이션, 이런 다감각 전시물을 만들어서 11군데 설치를 했고, 상설 전시 전체를 설명하는 음성 안내 시스템을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별도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특히 주목해서 시행했던 점은 전시물을 만들거나 음성 안내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각장애를 겪고 계시는 당사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교육과 소통을 돕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처음 시작부터 협업을 같이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촉각 전시물이 비장애인 관람객들의 전시 관람에도 물론 같이 소용이 되어서 이 전시를 통해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모두가 함께 동일한 전시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사례도 이제 겨우 첫 발걸음을 띈 그러한 사례에 불과합니다. 또 뮤지엄의 이제 디지털 접근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항상 웹사이트의 접근성 확보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이는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웹사이트를 떠나서 이제 디지털 매체가 뮤지엄의 전시, 교육, 홍보, 또 일반 업무 적용에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오늘날 디지털 접근성 이슈는 실제로 웹사이트의 접근성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뮤지엄 입장권을 키오스크로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 이것은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년층들이 이런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치 않아서 관람객들에게 입구에서부터 심리적 장애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시실 안에 설치된 시각 이미지 중심의 디지털 스크린이나 키오스크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뮤지엄이 개발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은 집에서 디지털 기기나 초고색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시민에게는 참여의 기회가 박탈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호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린 학생들이 디지털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제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 전파에 따라서 저희가 뮤지엄 내 촉각 전시물을 사용을 제한을 했고 또 온라인 전시가 급격하게 많이 증가되었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 이것들은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결핍되는 단절의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뮤지엄이 쏟아내는 소셜미디어 콘텐츠나 온라인의 버추얼 전시는 대부분의 젊은 층을 겨냥하는 콘텐츠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오히려 중장년층 혹은 시니어층이라고 부르는 관람객들은 소통에서 소외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이유에서 존재하는 디지털 격차가 야기하는 상황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디지털 접근성 향상은 기술적인 해결책과 함께 사실은 추가로 예산과 인력,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뮤지엄의 모든 활동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뮤지엄이 모든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사회 기반 시설로서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고려할 때 디지털 시대의 뮤지엄의 디지털 접근성 이슈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기서 물리적인 디지털 접근성, accessibility와 혹은 뮤지엄의 포용성을 같은 것으로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점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접근성이라는 것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불편함 없이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결과 중심의 접근 개념입니다. 반면에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넓은 관점에서 다양한 이용자들의 가변적인 이용 환경과 상황 또 맥락을 염두에 두어서 디자인하는 과정 중심적 접근이라고 할 것입니다.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물리적으로는 정부와 산업계의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서 감각이나 신체 움직임, 인지 정도,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유형별로 다양한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용적인 디자인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물리적인 것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영역보다는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을 포함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다양한 이용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즐거움과 의미 있는 경험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그룹의 사람들은 그들을 향한 차별이나 고정관념, 괴롭힘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이용자들은 가상세계 안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포용적인 접근을 해야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격차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 혹은 디자인의 문제로만 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용자, 가족, 학교,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정책 기반자들 모두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여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포용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근본적인 노력을 함께 할 때만 이것이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여기 함께 이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렇게 디지털 시대라고 정의되는 오늘날의 뮤지엄이나 도서관과 같은 문화시설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커뮤니티를 아우르며 포용하고 연결하는 뮤지엄의 사회적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우울증 같은 부정적 정서가 만연했던 시기에도 뮤지엄은 방치되었던 우리의 정서를 매만져주는 그러한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뮤지엄이 교육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중장년층에게는 자기개발과 창조,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사회적 역할이 더욱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뮤지엄과 도서관은 이제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 사회의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그 기능을 해야만 하고 있습니다. 아이콤에서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뮤지엄의 포용적이고 다성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오늘날 뮤지엄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반영하는 새로운 뮤지엄의 정의를 도입하고자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뮤지엄은 모든 공동체를 위한 열린 공간이며
모든 사람이 뮤지엄이 제공하는 정보, 전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뮤지엄이 서로 다른 사람과 공동체 간의 상호 교류가 발생하도록 돕는 사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이것에 모두 동의하고 이를 위해서 일을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 공간뿐만이 아닌 뮤지엄의 모든 디지털 공간은 이러한 뮤지엄의 사회적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매체로서, 하나의 방편으로서 디자인되어야 할 것이 물론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뮤지엄이 사회의 기본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포용적인 비전 실현을 위해 디지털 기술은 반드시 사용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뮤지엄과 도서관이 지식과 정보 혹은 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는 발신자로서의 생각에서 디지털 기술을 단순히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근본적인 디지털 전환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 기술들, 데이터 인포메틱스, VR, AR,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NFT 등등등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모든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사회에서 장애와 비장애를 아우르고 세대 간의 차이를 아우르고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초월해서 모두가 교류하고 소통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모두의 뮤지엄이 구현된다고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때만이 뮤지엄의 진정한 디지털 전환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서 저희가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들을 생각해야 할 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